네, 오늘도 정치권 소식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김광덕 전 한국일보 정치부장, 차재원 부산 가톨릭대 교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먼저 새누리당 전당대회가 2주 앞으로 다가왔는데요. 막판 김무수 전 경기지사와 홍문정 의원의 출마 가능성이 변수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네, 자세히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일단 김무수 전 경기지사요. 총선 이후에 그동안 좀 대구에 머물렀었던 걸로 알려졌는데 어제 3개월 했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출마 쪽으로 마음을 좀 기울였다, 이렇게 상징적인 걸로 봐도 될까요? 어떻게 볼까요? 저는 김문수 지사가 거의 이제 정치적 자숙 기간을 좀 지났다 생각 판단하신 것 같아요. 무엇보다도 본인이 지금 당권에 도전하는 가장 큰 이유는 무엇보다도 지금 이제 일단 지금 비박계 후보들의 당선 가능성이 상당히 낮다.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비박계 입장에서 상당히 위기의식을 느끼는 것 같고, 그래서 본인이 뭔가 역할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스스로 나름대로 좀 소명의식을 갖고 계신 것 같고요. 네. 또 무엇보다도 지금 또 하나는 본인이 지금 이제 지난번 이 대구의 수성으로 내려가서 여당의 텃밭이라고 하는 이 수성에서 이 아주 충격적인 참패를 당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본인의 입장에서는 사실은 지금 이제 정치적 진로가 막혀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이걸 가서 뚫어야 되는 그런 측면도 분명히 있는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번에 총선에서 만약에 당선이 되었다고 한다면 아마 내년 대선을 위해서 뛸 수 있는 상황이 되었다고 한다면 네. 이번에 그런 상황이 되지 않기 때문에 네. 그럼 일단 당권으로 방향 전환을 해서 다시 건토 중례를 도모하려는 그런 생각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인데요. 네. 그렇게 보이는데요. 문제는 이제 김문수 전 지사가 나가서 만약에 당대표에 도전을 해서 만약에 안 될 경우, 예. 안 될 경우는 상당히 정치적 후폭풍이 어마어마하게 커지지 않을까. 자칫 잘못하면 본인의 정치 생명까지 위험해지는 예. 그런 상황으로 될 수 있기 때문에 막판 마지막 고민을 하시는 것 같아요. 고민이 좀 깊을 수밖에 없겠군요. 예. 아주 중요한 고민을 해야 될 텐데요. 근데 김문수 전 지사가 지금 제가 보기엔 일단 출마할 가능성이 높다고는 보는데요. 네. 좀 전에 그래서 다시 확인하느라고 측근하고 한번 연락을 해봤어요. 예. 최근에 얼마 전부터 김문수 전 지사의 출마 가능성을 저한테 가끔 물어보길래 네. 좀 전에 물어봤는데 네. 방금 이제 문자로 주고받은 거로는 출마 쪽이 51이고 51대 49인 상태다 지금. 그거는 그래서 이제 그렇게 말은 그렇게 하는데 예. 그래서 제가 보기에 일단 출마 가능성이 좀 높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총선 참패 이후에 네, 개인적으로 계속 진짜 말을 없이 예. 반성하는 그런 시간을 가져왔는데 굳이 출마를 이렇게 흘리고 예. 출마 가능성을 한다는 거는 마음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예. 그래서 일단 이번에 통해서 이번엔 당권에 도전하고 예. 당권에 만약에 될 경우에는 대권 도전을 차차기로 미루는 한이 있더라도 그때 되면 나이가 거의 60대 후반이 될 텐데 예. 이따라 그런 생각을 하는 것 같고 또 하나는 출마를 하더라도 현재 비박이지만 친박이나 비박의 대립구도 청산 이게 굉장히 중요한 당의 과제 아닙니까? 네네. 그래서 개파 청산을 일단은 내가 개파를 청산해서 아우르는 역할을 하겠다 이런 쪽으로 아마 구호를 내걸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저는 두 분 말씀 들으면서 좀 헷갈리는 것 중에 하나가 사실 총선 기간 동안에 김무수 전 경기지사가 대구에서 출마할 때는 거의 친박계에 가까운 박근혜 대통령의 성공을 위해서라고 강조를 하고 다니지 않습니까? 친박 마케팅도 일부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아까 말씀하시는 것도 본인이 비박계 당권 주자가 약하기 때문에 내가 서야 되겠다 이런 얘기를 했다면 뭔가 좀 바뀐 건가요? 어떤 그러니까 비박계가 지금 당선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나서겠다 그런 이야기 공식적으로 이야기한 적은 없고요. 네네. 제가 이제 분석해 봤을 때 그런 예. 비박계의 그런 입장을 고려해서 출마하시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고 예. 물론 이제 지금 새누리당 후보 같은 경우는 누가 어느 지역에 출마하더라도 지금 이제 새누리당에서 이 뽑은 대통령인 현직 대통령의 성공을 기원하는 건 당연한 노릇이겠죠. 그리고 네. 또 김문수 지사 같은 경우는 이번에 출마한 지역이 대구지 않습니까? 대구에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콘크리트 지지층이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 본인이 동의는 안 된다 하더라도 예. 소위 말해서 친박 코스프레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예. 그래서 본인은 지금 당장은 지금 이 본인 스스로도 지금 이제 비박계 후보라고 예. 스스로 자처하지는 않을 거예요. 예. 그렇지만 많은 사람들이 봤을 때 그동안 쭉 걸어온 노선 그리고 향후 어떻게 지금 이제 당권을 만약 맡게 될 경우 할 것인가를 봤을 때는 아무래도 비박계의 좀 지향점하고 좀 가까이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인데요. 네. 근데 아까 우리 김 본부장 말씀하신 대로 본인은 입장에서는 아마 이번에 출사표를 던지게 되면 네네. 본인이 당권 잡으면 개파 합, 그러니까 개파 청산을 통한 당의 합, 네. 이 부분을 아마 상당히 방점을 두면서 이야기를 하겠죠. 자기는 어느 특정 개파의 이 옹립된 후보가 아니라 예. 좀 더 당을 합 차원에서
이 아우를 수 있는 예. 통 큰 리더로서의 그런 이미지를 예. 상당히 아마 제 생각에는 제시하지 않을까. 그렇게 제시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제 궁금한 게 친박계와 비박계 오히려 상대 진영에서 홍문종 의원 얘기까지 더해서 김 전 지사가 밀고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 홍문종 의원 쪽에 출마 가능성은 또 친박 후보 이게 단일화 목적이다. 이렇게 해석이 좀 상대 진영이 좀 다른 것 같아요. 이거는 왜 그런 예, 건가요? 저도 그래서 양갈래 두 갈래 얘기들이 나오길래 예. 저도 그거를 미리 출마 가능성을 들어온 입장에서 좀 의아해하더라고요. 예. 비박에서는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네. 이거는 친박 또 청와대와 교감에서 나오는 거 아니냐. 네. 그래서 지금 비박계 후보와 단일화를 하려고 하고 있는데 예. 그나마 와서 비박계 표를 좀 분산시키는 거 아니냐 예. 하는 또 그런 의심과 또 그런 말을 하고 있고 예. 또 친박에서는 이거 좀 기존의 비박 주자들로는 당권 잡기 어렵자 김문수 전 지사를 내세워서 이제 진짜 비박이 당권을 잡으려고 하는 역시 또 무슨 나름대로의 또 계획에 따라서 이렇게 움직이는 거 아니냐 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제가 보기에 둘 다 과장된 해석인 것 같고요. 네. 결국에는 이거는 그 둘 다 사실이 아닐 가능성이 높아요. 네. 오히려 이거는 김문수 전 지사가 네. 그 자기의 총선 패배에서도 김부겸 의원한테 크게 지지 않았습니까? 네네. 그래서 사실 요즘 마땅한 사실 역할이 없었던 측면도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본인의 어떤 활로를 찾기 위한 셀프 주도의 자기 셀프 출마 아닌가? 거기에 오히려 그런 식으로 해석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예, 예. 어떻게 좀 보시나요? 저도 뭐 좀 그 의견을 상당히 동의를 하는 편인데 아까도 네네. 제가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김문수 전 지사의 상황 자기 스스로 입장에서 정치적 진로가 지금 막혀 있는 예. 상황이기 때문에 예. 본인 스스로 이걸 뚫고 나가야 되겠다. 그래서 예. 원래 이 지금 그 이번에 총선에 당선되고 나면 내년 대선 도전이라는 나름대로의 타임 테이블을 조금 뒤로 미루고 네네. 일단은 지금 이제 대권보다는 당권을 통해서 내가 한 번 더 다시 한번 재기를 할 수 있는 예. 그러한 시간과 계기를 만들자 네. 그런 생각에서 이번에 당권에 도전하시는 것 같아요. 어제 비박계 주자 세 분들이 모여서 사실상 뭐 단일화 그 선언한 거나 마찬가지인 것 같은데 어제 그 분위기는 어떻게 좀 읽어야 될까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사실 지금 김용태 의원 같은 경우는 지난 언제입니까? 2012년도에 김문수 전 지사가 그때 당시 대선 출마할 때요? 그 경선 후보 출마했을 예, 예. 때 유일하게 지지했던 현역 의원입니다. 네네. 그 정도로 첫건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김용태 의원 입장에서는 자신이 이번에 출마를 하면 김문수 전 지사가 아주 그러니까 옛날 그 개파의 자장으로서 전격적으로 도와줄 거라고 생각했는데 네네. 아니라 말씀이죠. 네네.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정병국 의원 같은 경우도 사실 남원전 그룹을 위해서 과거 한나라당 소장파 그룹을 같이 활동을 할 때 김문수 지사가 그래도 당시 그 한나라당 내에 좀 개혁적인 그런 그룹들하고 상당히 좀 일치된 측면이 있어서 같은 상당한 개파, 같은 정치적 동지로서의 생각을 많이 해왔기 때문에 네. 당연히 나를 지지할 거라고 봤는데 본인이 나간다고 하니까 예. 이 두 분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좀 어떻게 보면 뒤통수를 한 대 맞은 듯한 네네. 그런 나름대로의 생각을 가지시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김문수 지까지 나와가지고 이러면 비박계의 표가 분산돼 버리면 예. 아무도 안 된다. 그렇죠. 같이 공멸할 수 있다. 그런 측면에서 지금 이제 주호영 의원까지 넣어서 네. 그래서 일단 이 세 명 중에서 가면 김문수 1차는 김문수 전 지사의 당권 도전 출마를 막는 데다가 일단 다시 방점을 의기투합을 한 것 같아요. 예, 예. 예. 제가 보기에는 이 세 사람이 정병국 그러니까 김용태, 주호영 의원이 공동 행동으로 이렇게 서로 결속하자 네. 하는 다짐을 했지만 동상이몽이라고 봅니다. 제가 보기에는 네. 일단은 이 사람들 그 세 사람은 김문수 전 지사의 출마를 일단 저지하는 그런 역할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우리가 이제 공동 대응을 할 거다. 네. 그리고 하면서 거기에 긴장하는 게 역력한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홍문종 의원의 출마할 경우 그런 것도 혁신의 흐름을 저지하는 두 갈래를 다 혁신의 흐름 저지로 보는 것 같아요. 예, 예. 그런데 어떻게 이제 김용태 의원하고 저도 이제 개인적으로 통화를 했습니다만은 네네. 이렇게 해서 뭐 자기들끼리 단일화하겠다고 하지만은 또 정병국 의원하고 생각이 많이 다른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자기가 그 김문수 전 지사가 나오게 되면 자기를 정치에 입문시킨 사람이다. 어떻게 그런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자기도 참 어떻게 해야 될지 그 고민이다. 그래서 네네. 쉽게 말해서 계속 출마를 해야 될지 예. 접어야 될지 그런 표현은 안 했지만 제가 받은 뉘앙스로는 예, 예. 그런 것까지 고민이 깊을 고민하는 수밖에 걸로 봐서는 없는군요. 예. 공식적으로 말한하고는 또 분위기가 조금 다르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 실제로 김문수 전 지사가 출마하게 될 경우는 하여튼 여러 가지 변화가 생길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도토리 키재기식 소위 뭐 6명, 7명의 난장이 대결 거의 지지율 차이도 별로 안 나고 있거든요. 네, 네. 거기서 이제
김문수 전 지사와 홍문종 의원이 이제 출마하게 되면 여러 가지 이제 지지율의 변화도 생기고 예. 이제부터 이제 시작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변수는 큰 변수가 될 것 같은데 일단 애초에 이제 이야기 나오기로 5명 컷오프. 근데 6명까지는 하기로 했지만은 그 이상부터는 컷오프를 해서 5명으로 줄이기로 하지 않았습니까? 네. 지금 거론되는 분들이 지금 6명에서 8명, 이게 2분까지 포함하면 8명이 되는데 컷오프가 좀 불가피한 상황이 될 것 같아요. 어떤 변수가 또 될까요? 일단 이 과정은 이렇게 될 것 같아요. 변수가 첫째는 8명이 이제 출마 다 하게 될 경우 예. 1차 변수는 컷오프가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그때까지는 단일화 논의가 별로 없을 수 있어요. 네. 초반에 김용태 의원이나 김문수 전 지사는 밀기해서 그만두겠다 이렇게 하지 않은 이상은 네네. 이렇게 되더라도 그렇게 되면 일단 5명으로 여론조사라든가 다른 걸 통해서 컷오프를 하는 그 걸러내는 작업이 필요할 것이고 예. 그 다음에 5명이 대결하는 과정에서 친박 비박에서 우리 단일화하자 하는 네. 움직임이 2차 변수가 되는데 네. 그 중에서도 나는 어느 쪽이도 아니다 해가지고 홀로 가기를 하는 또 사람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예를 들어서 이정현 의원 같은 경우는 저는 홀박이라고 일부러 표현하는 사람인데 홀로서기 친박이라 그래서 네. 나는 나의 길을 가겠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서 막판에 단일화 이게 2차 변수가 되고 그러면서 표 쏠림이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흘러갈 것 같습니다. 컷오프 전에는 단일화가 안 된다는 전망이신데 예, 동의하시는 뭐 부분인가요? 컷오프 전에는 지금 뭐 본인이 지금 본선에 나갈지 안 나갈지 아무도 그렇죠. 모르기 때문에 네. 지금 뭐 본인 지금 이제 일단 당권에 도전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지금 단일화보다는 완주에 지금 무게를 더 싣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내가 지금 그 등록에서 내가 중도에 포기할 거라고 이야기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니까요.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다 스스로 다 단일화보다는 완주를 한다. 예. 그런데 그 지금 초점이 맞춰져 있지만 예. 아마 지금 전대 레이스가 아마 막판으로 치달을 경우에는 상당히 이제 각 후보 간 우열이 분명히 드러나게 될 거거든요. 예, 예. 그런 상황에서 그러면 이제 향후 내년 대선 구도까지 생각을 해서 네. 개파간 계산이 상당히 복잡해지겠죠. 네. 그러면 예를 들면 대승 부르는 사람에게 표를 몰아주는 그런 분위기가 쏠릴 겁니다. 네네. 실제 김무성 전 대표가 이런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네. 당내 이제는 나는 비박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겠다. 비주류라는 말을 쓰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전당대회에서 소위 말해서 비주류 중에서 대승 부르는 만한 사람에게 표를 몰아주겠다고 선언을 했거든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지금 그 뭐 5명이 될지 여섯 명에서 8명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예. 어쨌든 간에 지금 이제 본선 레이스가 그러니까 당권 본선 레이스가 시작이 되면 일단은 초반에는 자기 지지율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아주 열심히 뛸 거예요. 뛰는데 네. 그러나 각 개파에서 봤을 때 이 지금 개파 대결 양상으로 어차피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그렇다고 한다면 개파 어느 쪽으로 몰아주는 분위기로 쏠려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내일 일단 서청원 의원이 지금 뭐 친박계 의원들 함께 모여서 만찬 예정돼 있지 않습니까? 거기선 네. 또 어떤 변수가 좀 될까 싶기도 하고요. 일단 서청원 의원의 이번에 모임은 뭐냐 하면 두 가지가 측면을 고려한 것 같아요. 일단은 얼마 전에 김무성 전 대표가 대규모 만찬 모임을 갖지 않았습니까? 네네. 1,500명 참석한. 네. 그게 이제 결국에는 전당대회를 앞두고 그 비박계의 표를 결집하는 그런 자리가 된 셈이거든요. 네. 본인의 대권을 이제 소위 워밍업의 시작을 알리는 거기도 하지만 예. 근데 이런 거에 대항한 그런 친박의 결집 자리다라는 측면이 하나 있고 네. 또 하나는 구체적으로 이번에 그 자리에서 친박의 후보를 과연 누구를 밀 거냐 하고 하는 거를 사실상 공식 발표는 아니라도 그런 예. 거를 분위기를 형성하는 그런 걸 하는데 네. 내일 아마 이제 그 자리에 다른 친박계 후보들은 안 불렀는데 아마 홍문종 의원은 부른 것 같아요. 예. 그래도 그러면 홍문종 의원의 표를 몰아주는 자리가 될 수 있느냐 예. 하는 건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 지난번에 한번 나오셨을 때 그 최고위원 그 네. 경선은 마이너리그라고 얘기를 하지 네. 않으셨습니까? 그 얘기 들으셨는지 출마자들이 부쩍 늘었어요. 근데 아, 이를 예. 두고 특히 지금 한 7명 정도가 거론되고 있는데 지역적으로 충청 연고가 많다 보니까 네. 이런 해석도 나와요. 반기문 대망론에 대비한 그런 전망에 대해서 어떻게 좀 보시나요? 아무래도 그 이번에 그 이장호 의원이라든지 또 뭐 정용기 의원, 예. 또 김용태 지금 의원도 사실 김용태 의원은 뭐 지금 당권 주자이긴 합니다만, 그렇죠. 뭐 또 그리고 지금 당연직으로 이번에 최고위원회 들어가실 분이 또 이 원내대표는 당연직으로 최고위원회 들어가지 않습니까? 예. 그렇게 따지면 만약에 이분 지금 이제 충정권을 연구한 분들이 사실 지금 그 많이 지금 뛰고 있는 거죠. 전당대회에 뛰고 있고 또 한 네네. 분은
확정이 돼 있는 셈이고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그래서 아마 당연히 뭐 반기문 효과 아니냐. 뭐 지금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대선 도전 출마 의사를 피력을 하면서 예. 나름대로 상당히 이제 충청권의 대망론이 상당히 모아지고 있다. 네. 내년 대선에서 어차피 결정적인 키는 충청권이 질 거다. 그런 측면에서 지금 이 충청권에 지금 연구를 두고 있는 의원들이 여당 의원들이 많이 지금 이제 당권에다가 이제 지금 도전을 하는 그런 양상을 분명히 보이고 있는 측면이 분명히 있죠. 네네. 그런데 그 한 요소도 있지만 또 다른 요소가 있습니다. 예. 소위 말해서 새누리당의 텃밭이라고 한다면 영남 아니겠습니까? 예. 정치적 텃밭이. 그런데 지금 아시다시피 지난 부산 경남 같은 경우 부산에서 야권에게 많이 5석이나 내줬죠. 뺏겼습니다. 네, 경남에서도 2석을 뺏겼습니다. 네. 그리고 또 그 정의당에도 뽑기 8석을 뺏겼습니다. 그렇죠. 거기도 지금 흔들리고 있기 때문에 새누리당 영남권의 기존의 그러니까 지금 의원들이 사실 도전하기가 조금 자신들의 주변이 지금 이제 네, 원활치가 네, 네. 못하기 때문에 네. 그런 상황이고 지금 TK 의원들 같은 경우도 TK 의원도 이번에 뭐 진박 논쟁을 하면서 상당히 분열 양상이 벌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렇겠네요. 네. 그런 상황에서 다들 지금 이제 이게 도전할 수 있는 정신 여유를 못 갖고 있는 거죠. 그럼 네. 물론 뭐 조호영 의원이나 조원진 의원은 도전을 합니다만은 네. 그 기타 다른 의원들이 상대적으로 적은 이유가 바로 거기 있는 거고요. 예. 그리고 또 하나는 수도권이잖아요. 수도권은 서울은 거의 참패하다시피 했지 않습니까? 예, 예. 자원 자체가 지금 이제 나갈 수 있는 후보가 만만치 않다는 거죠. 네, 네, 그렇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충청권이 도드라져 보이는 그런 양상으로 보인다는 거죠. 조건 자체가 그렇게 만들어진 거군요. 어쩌면 그렇죠. 사후 해석이 그렇게 붙을 수도 예, 있는 예, 거군요. 예. 사전에 계획됐다라기보다는요. 알겠습니다. 다음 소식도 좀 살펴보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도 전당대회를 좀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데 지금까지 출마를 선언한 세 후보 모두 이른바 문심 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성임 앵커의 설명 듣고 이야기를 좀 나눠보겠습니다. 네, 김광석 부장님. 새누리당 같은 경우는 주류와 비주류 간의 네. 경쟁을 벌이는 모습이라면 더불어민주당은 좀 전혀 다른 분위기네요. 문심으로 좀 모아지는 분위기네요. 예, 더불어민주당은 지금 현재 당 대표 경선에서도 세 사람 다 문재인에 조금이라도 가까운 사람들이어서 이제 소위 이런 계파 간의 치열한 대립이 벌어지고 있지 않죠. 그래서 이거를 굳이 새누리당하고 비교를 하자면 네. 이런 표현을 하셨는데 새누리당은 지금 극심한 내전을 겪고 있어요. 네. 내전을 겪고 있는데 더민주는 저는 그걸 외전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데 외전이요. 외전이라는 게 내전의 반대말인데 네. 이제 국가 간 바깥 국제전 같은 건데 예. 오히려 야권 내에서도 국민의당하고 사드 문제라든가 이런 거 갖고 이제 전쟁을 벌이는 이런 예, 양상이고 예, 내부에서는 이런 큰 대립을 벌이고 있지 않은데 예. 굳이 말하면 이번에 이제 그 대표 경선에 나온 소위 추미애 송영길 의원이라든가 김상곤 전 교육감 네. 이 세 사람 같은 경우에 대결을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우스갯소리로 친문과 친친문과 친친친문의 대결이다. 예. 얼마나 더 가깝느냐의 차이군요. 얼마나 가깝느냐인데 심지어 추미애 의원이 좀 처음에 친문들의 지지를 많이 얻는 것처럼 돼 있었잖아요. 네. 분위기가. 그런데 이제 김상곤 전 혁신위원장 같은 경우도 보면 굉장히 문재인 전 대표가 시켰던 사람이 굉장히 가까우니까 예. 거기 나와서 그걸 잠식해 들어가는 상황이고 예. 송영길 의원도 범친문이지로서 또 송영길 의원은 그러면서도 비노 쪽에도 조금 통합을 이제 하는 이런 제스처를 취하면서 예. 이렇게 하는 경쟁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예. 이러다 보니까 이제 뭐 비문계에서는 사실은 뭐 뚜렷한 주자가 없는 상황에서 이종걸 의원 정도만 지금 출마 의사를 내비치고 있는 정도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이종걸 의원도 막판에 고심을 하고 계신 것 같은데 네. 지금 결정의 추가 약간 불출마 쪽으로 좀 기우는 것이 아니냐는 관측입니다. 예. 뭐 지금 이제 주위에서 이렇게 많이 말리신다고 그래요. 어차피 지금 현재 뭐 그러니까 비문 계열, 소위 비주류가 별로 없기 때문에 예. 당신처럼 비주류가 나가서 과거 자신이 그때 원내대표 경선 나가서 그때 비노 표들을 얻어서 깜짝 당선되는 그러한 기적은 다시 일어나지 않을 거다. 예. 어차피 안 될 게임인데 왜 나가느냐 그렇게 예. 말린다고 그래요. 그래서 뭐 지금 일각에서는 뭐 이야기 놓은 것이 지금 이제 이래도 문재인 저래도 문재인 아니냐 그러면 이종걸 의원이 안 나올 경우는 예. 누가 되더라도 다 그렇게 지금 문재인 후보 문재인 그 전 대표와 가까운 분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하는데요. 네. 근데 문제는 이런 상황으로 지금 이제 더불어민주당의 전당대회가 지금 진행됐을 경우는 네. 물론 뭐 지금 이제 외전 아까 방금 말씀하신 대로 바깥에 있는 싸움에 초점을 두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지만 네. 그러나 문제는 이 전당대회라는 것이 한 정당이 나름대로 한 번쯤 이렇게 정치적으로 도약할 수 있는 정치적 이벤트거든요. 예. 그런 상황에서 국민들이 관심을 못 끈다, 소위 말해서 흥행을 못 끈다. 그렇죠. 그런다면 사실은 상당히 그 더불어민주당 입장에서 마이너스적인 측면이 분명히 있는 거죠. 네. 그것보다도 지금 예를 들면 이 그 안에서 아름다운 치열한 경선을 하지만 아름다운 이 승부를 통해서 국민적 감동을 끌어모아야만 그렇죠. 내년 대선에서도
당의 경쟁력을 상당히 배가시킬 수 있는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예, 예. 그런 차원에서 본다고 한다면 이번 전당대회를 그러니까 놔두놓고 지금 현재 비주류 계열이 못 나오는 상황, 네. 이런 상황은 상당히 더민주 입장에서 보면 상당히 앞으로 정치적인 자충수가 될 수 있다. 그런 우리가 사실 그죠. 맞는 지적인 거죠. 그렇죠. 예. 그런데 사실은 또 일각에서는 차라리 조용하게 지내는 게 오히려 낫다. 내년 대선을 위해서도 오히려 조용하게 그냥 무리 없이 지나가자. 이런 얘기도 있다면서요. 네, 그래서 원래 당내에 적당한 경쟁이나 대립 그리고 그러한 게 흥행이 있고 하는 게 사실 당에 도움이 돼요. 예. 당이 살아있다는 느낌을 주거든요. 예. 당이 그냥 한 특정 세력의 주도만 해가지고 조용하면은 예. 도움이 안 되는데 예. 요즘에 새누리당이 이 총선에서 워낙 싸움을 크게 하다가 대패를 하지 않았습니까? 네, 네. 그렇기 때문에 너무 지나친 싸움도 안 주지만 적정 정도의 싸움, 당내 경쟁은 있어야 되는데 지금 그렇죠. 현재 더민주는 너무 경쟁이 없어서 아까 이래도 문재인, 저래도 문재인, 이래문 네, 네. 현상이 되고 있다 이렇게 하는데 예. 그래서 지금 심지어 지금 비문 세력들은 이런 전략까지 보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종걸 의원이 출마를 검토하고 있다니까 아예 차라리 나서지 말아라. 예, 차라리 나서지 말라는 게 뭐냐면 옵사이드 전략이거든요. 네. 옵사이드 해가지고 야 우리 다 물러설 테니까 니네 다 친노 세력들이 다 알아서 해라 해놓고 네. 상황을 보면서 앞으로 대선 후보 경선이라 가는 과정에서의 네. 또 다른 정계 개편의 가능성을 예, 예. 그 소위 비문재인 비노 세력들이 일부 그것도 염두에 두고 있는 거 아니냐. 예, 예. 심지어 지금 김종인 대표 같은 경우는 완전히 다른 소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지금 현재. 예. 그래서 그러한 또 해석이 있습니다. 예. 정기 개편 가능성도 지켜봐야 될까요? 당연히 뭐 지금 이제 내년 대선 그 구도로 들어가게 되면 일단 1여 2야 구도지 않습니까? 예, 예. 그런 상황에서 과연 그러니까 지금 이 3자 구도에서 야권 후보가 승리할 수 있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좀 회의적인 목소리들이 크기 때문에 네. 어차피 어떤 식으로는 해체 모의가 가능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네, 네. 물론 뭐 국민의당이 과연 더불어민주당과 손을 잡을 것인지 예. 아니면 또 제3지대에서 소위 말하는 빅텐트를 쳐서 네. 이 지금 야권 계열이 다 같이 모이는 상황이 될 것인지 아니면 또 다른 하나의 정치적 상상력을 발휘해서 이 국민의당의 안철수 전 대표가 상당히 중도적인 측면이 있으니까 그럼 새누리당 내의 그 개파가 상당히 갈등이 심해질 경우 예, 예. 비박계하고 다시 뭐 손을 잡는다는 그런 여러 가지 이야기들은 뭐 지금 많이 놓을 수 있는 거죠. 많이 놓을 수 있지만 그러나 어쨌든 간에 지금 더불어민주당이 이번 전당대회가 아무런 감동도 없이 흥행도 없이 그냥 무난하게 끝나버린다고 한다면 예. 저는 사실 오히려 원심력이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네, 바깥에서 소위 말해서 지금 이제 끌어내려고 하는 세력이 클 거다. 그와 관련해서 가장 주목되는 분은 아무래도 손학규 전 고문 같은 분들이 더불어민주당에 들어오지 않고 네. 바깥에서 예를 들어 제3지대에서 본인의 독자적인 행보를 하면서 뭔가 힘을 키워나갈 때 예. 그런 원심력이 상당히 좀 나름대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저는 그렇게 그렇다면 지금 정계 복귀 이야기는 충분히 가능성을 계속 풍기면서도 정계 복귀 시점을 계속 미루고 전당대회 이후까지 미루는 것도 그 부분을 좀 감안한 것이다라고 봐야 될까요? 어떻게 보세요? 네, 그렇게 봐야 됩니다. 여러 가지 본인의 다양한 길 그리고 정계 개편 가능성까지 염두에 둔 거로 보이는데요. 손학규 전 대표 같은 경우는 이미 정계 복귀하기로 결심한 것 같아요. 네. 이미 과거에도 춘천에 가서 칩거를 한 2년 가까이 하다가 복귀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예, 예. 이번엔 공식 은퇴를 했지만 예. 이미 복귀하기로 마음먹고 최근에 그 손학규를 사랑하는 모임 그 지지자들이 왔을 때 예. 서울로 가겠다 하산하겠다고 하는 뜻 사실상 비쳤기 때문에 예. 근데 그 시점이 언제나를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8월 말에 그 소위 더민주의 전당대회가 끝난 전후 이후에요. 그리고 오히려 끝난 이후에 소위 새 판을 짜겠다, 새 그릇을 만들겠다 하는 이런 명분을 내세우면서 예, 예. 나올 거로 보이는데 네. 그때 이제 그 자기 이제 그 싱크탱크의 출범 10주년을 맞는 측면하고 그다음에 책을 자기 출간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국가 개조에 관한 책 예, 예. 이런 걸 하면서 이런 거하고 복귀하고 같이 맞물리는 모양새가 될 거예요. 근데 이제 갈 길은 네. 더민주에 남아서 활로를 모색하느냐, 네. 아니면 지금 국민의당에서 손짓하고 있으니까 국민의당이 가느냐, 네. 아니면 그것도 아닌 제3의 길로 가느냐를 일단은 연말 연초까지 보면서 예, 예. 갈 길을 보지 않겠냐. 그리고 이 과정에서 김종인 대표 같은 경우도 개헌론 같은 걸 제시하면서 여러 가지 가능성에 대비할 거로 보입니다. 네. 지금 말씀 나눈 걸로만 봐서는 전당대회 이후에 이제 더불어민주당 또 한 번 이런 큰 바람이 좀 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 텐데 이런 가운데서 뭐랄까요? 친문 주류 쪽에서는 아무런 대책 없이 그냥 손을 놓고 있는 게 좋을까요?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고민이 있는 거죠. 사실 네. 지금 이제 문재인 전 대표가 지금 정치하고 지금 일정한 거리를 두고 있는 이유도 네. 바로 그런 고민의 때문에 비롯된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인데요. 지금 사실 뭐 본인이 지금 이제 상당히 그 당내에 가장 큰
그 세력의 일종의 자장, 정치적 자장을 지금 뭐 본인은 뭐 아니라고 하지만 그렇게 모든 사람이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본인이 뭐 독도도 가고 히말라야도 가고 계속 정치적 거리를 두고 있는데 예. 문제는 이제 지금 이제 전당대회가 끝나고 난 뒤에 지금 현재 양상으로 보면 누가 되더라도 문재인 전 대표하고 가까운 부분 아니면 또 문재인 그 대표의 대세론이 더 공고화될 수밖에 없는 예.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문재인 전 대표도 나름대로 고민이 크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렇게 대세론식으로 가면 당내에서는 자기가 압도적으로 이 지금 이제 그 후보가 되겠지만 네. 본선에서의 경쟁력을 스스로 갉아먹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것은 우리가 2002년도에 그 대선 때 봤지 않습니까? 예. 이해창 당시 총재가 5년 동안 아주 강력한 당권을 장악하고 유일한 야권 후보로 그랬지만 그러나 본선 가서는 결국은 그 뭡니까 졌지 않습니까? 예. 이러한 것이 그것이 이해창 전 대표의 그런 그 대세론이 꺾이는 부분들이 네네. 아마 문재인 전 대표도 분명히 그런 생각을 할 거거든요. 그렇기 예. 때문에 아마 문재인 전 대표가 어떤 생각을 하실지 모르겠지만 당장은 지금 현재 내년 본 대선에서 과연 그러니까 무난하게 그럼 당내 후보로 갈 것이냐 예. 아니면 새로운 형태의 뭐 본인이 주도하는 뭐 아니면 본인이 나름대로 조금 이 관여하는 예. 그런 형태의 새로운 판짜기를 할 것인지 아마 그런 여러 가지 경우수를 놓고 고민하실 것 같아요. 그렇군요. 고민이 좀 깊어질 것 같습니다. 아직 한 달 정도 시간이 좀 남았죠? 아니, 조금 네. 시간 정도 남았는데 그 사이에 또 어떤 변수가 생길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국민의당 상황도 조금 살펴볼게요. 국민의당이 요즘 거의 뭐 전당대회에 묻혀가지고 관심이 좀 밖에 있는 부분이 있는데 어제 이제 창당 이후에 처음으로 국회의원과 지역위원장 연석회를 가졌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좀 거대 양당의 전당대회에 좀 이렇게 관심이 집중되다 보니까 좀 소외되다 보니까 우리도 전당대회 좀 빨리 좀 서둘러야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가 좀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렇죠. 이제 국민의당은 리베이트 총선 홍보비 리베이트 의혹에서 거의 한 달여 동안 고생하다가 예. 이제 갓 벗어나서 이제 좀 살아볼만 했더니 지금 모든 전당대회로 하면서 새누리당과 더민주의 모든 관심이 쏠리고 이제 국민의당은 이제 관심에서 멀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야말로 제3당 38석에 초라한 이런 모습을 다시 느껴야 되는 이런 상황인데 네네. 어찌 보면 박지원 원내대표가 거의 뭐 혼자서 주로 무대에서 활약하는 거 아니냐 예, 예. 뭐 이런 상황인데 이런 측면에서 두 가지 측면에서 이제 그 일단은 그 전당대회를 우리도 그럼 빨리 하자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그러나 당장 지금 조직 정비를 해야 되고 여러 가지 당규 개정 같은 걸 해야 되는데 예. 그렇게 하려면 당장 한두 달 내에 할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예, 예. 그럼 9월 이후는 국회 정기국회가 열리기 때문에 결국엔 정기국회 과정이 열리기는 어려워서 빨리 하자고 해도 제가 보기에 연말 정도에나 되지 않겠느냐. 예, 예. 그래서 지금 근데 이제 빨리 하자는 주장이 있긴 해. 박지원 원내대표는 내 비대위 오래 끌고 가고 싶지 않다라고 예.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최소한 연말이 돼야 될 겁니다. 예, 현실적으로 어차피 뭐 불가능한 얘기인데 계속해서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군요. 한 가지만 더 여쭤보면은 박지원 비대위원장이요. 사실 뭐 정치적으로 워낙에 이제 좀 그 관심도에서 멀어져 있다 보니까 일부러 이렇게 만드는지 모르겠지만 김종인 더불어민주당 비대위 대표를 겨냥해서 자꾸 이 이념적인 부분을 이렇게 꼬집고 있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은 뭐 정확하게 어떤 의도라고 좀 봐야 될까요? 지금 당장은 지금 국민의당이 지금 사드 배치에 대해서 반대 당론을 세워서 상당히 반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네네. 당연하게 같은 행보를 해줄 거라고 보았던 더불어민주당이 모호한 전략을 하면서 한 발을 빼는 상황이거든요. 예. 그 모호 전략에 가장 크게 작용하시는 분이 김종인 대표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네네. 김종인 대표 보고 당신이 정체성 확실하게 해라. 야당 대표면 야당 대표답게 하라는 이야기인데 네. 근데 제 생각에는 김종인 대표는 거기에 응할 마음이 전혀 없으신 것 같아요. 네네. 그러니까 아니 그러다가 다시 또 여당 가려고 하는 거 아니냐. 그리고 정치적 공격을 하는 건데 네. 제가 봤을 때는 김종인 대표는 아마 내년 대선의 싸움은 중원 싸움이다. 중원 싸움이다. 싸움이라고 예.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본인은 내 스스로가 중도는 내 텃밭이다. 네. 경제민주화를 가지고 여야를 넘나들 정도로 그렇다고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으면서 예. 나는 내가 중도의 중심을 잡고 있을 테니 내한테 줄을 서시오. 네. 내한테 먼저 줄 선 후보들은 내가 손들어 줄게요. 예. 이런 나름대로의 정치적인 그림을 그리면서 지금 행보를 하시는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국민의당 상황도 좀 함께 살펴봐야 될 것 같고요.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광덕 전 한국일보 정치부장, 차주원 부산가톨릭대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